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거래량을 제가 그냥 숫자보다는 요런 식으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요때가 6월 달, 7월 달에 우리가 서울시의 거래량들이 하루에 뭐 900 건씩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알려 드릴게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 명절이 있어 가지고 명절에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거래량들이 6월 달에 피크를 쳤습니다. 이때가 거의 12,000건 정도 나왔어요. 12,000건 정도. 6.27 대책 나오기 이전까지. 근데 이 12,000건 정도 나온 이 추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거래량들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추석 전 거고 추석 이후께 집계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예전에 최고는 하루에 15,000 건, 이게 하루 거래량입니다, 일별. 근데 지금 여기는 한 1,300건 정도 명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제 규제가 나오면 좀 주춤해질 수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가파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까지도 퍼짐의 양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요렇게 인제 간단한 1 그래프로 봐도 시장이 쪼끔 과열되어 있구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특정 지역으로 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인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생각을 하겠죠. 이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이거는 내야 된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서 매매 상승률 자체가 0.2가 넘으면은 정부에서 주시를 하는데, 지금 0.24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0.28 까지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인제 생각을 한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통계가 나오면은 0.3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규제가 나오는 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오르니까는 '더 센 정책을 내겠다.'라고 인제 정부에서는 입장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인제 국토부에서 국감을 하고 있죠. 국감장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의 추가 규제 지역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지만은, 나올 만한 규제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제 첫 번째는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규제 지역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분양권에 관련된 규제도 있을 수 있고 세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종합 세트로 내는 게 아니라 쪼끔씩 쪼끔씩 저는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냈더니 부작용이 크고 더 낼 게 없어서 '정책이 망하더라.'라는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쪼끔씩 쪼끔씩 내면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또 미비할 수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의 포지션들은 정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올 만한 카드가, 일단은 대출 규제를 6억 이하를 4억 으로 하겠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까?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우리가 1216 대책이 있었잖아요, 2019 년도에. 그때도 보시면은 9억 이상의 LTV, 9억 이하는 LTV를 40% 주고 9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억 이상이 넘어가면 LTV를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9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을 아예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량리에서 스카이 L126 인가 뭐 아무튼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국평이 9억 인가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엄청 몰린 거죠. 몰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심했고 이랬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과거에 그렇게 LTV를 20% 로도 하고 아예 0 으로도 하고, 분양가가 9억 이상이 되면은 중도금 대출도 안 해 주고 뭐 여러 가지로 막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은 요런 대책이었거든요. 116 대책 보면요, 되게 재밌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방하고 되게 비슷해요.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DSR 강화. 이 문재인 정부 겁니다. 예. 실수요자 요건 강화, 뭐 전세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 제한, 보증보험 규제 강화, 갭 투자 방지를 위해서 이제 세금하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쪼끔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규제 제한, 전세대출 후 고가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실수요자 요건 강화 이게 1216 대책이거든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 청약 규제 강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숫자만 바뀔 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래서 집값을 잡았나요? 1216 대책이 2019 년에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2020 년도에 급등을 했습니다. 2020 년에 너무 급등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했는데 더 문제는 2021 년도에 더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강력하게 했는데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출 규제 못 잡았죠. 그리고 지금도 인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대출을 묶어도 거래를 묶어도 그때뿐 '서울 집값은 가둘 수가 없다.' 시장의 방향성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잠시 속도를 느리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유동성 장의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자본 갭 매수 늘며 627 석 달도 안 돼 꿈틀 주담대 제한이 인제 규제를 하는 부분이 두더지식으로 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요렇게 한계가 있는 거는 예전부터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 많은 수요층과 수요층이 있는 데를 가둘 수 있을까요? 못 가둡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로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116 대책과 2020 년도, 2021 년도 가격을 잡지 못한 등을 얘기한 것처럼 대출은 수요의 유동성들을 줄일 수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정지를 할 수 있지 막지는 못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인제 두 번째는 이제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죠. 이제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인제 이걸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거래가 쪼끔은 둔화될 겁니다. 그런데 둔화된 지역 주변으로 중하급지로 확산이 되거나 가격이 좀 비싼 곳들 중 입지가 좋은 것 중에 평수를 줄여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 뭐 이런 부분으로도 고민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규제 지역은 이제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출과 결합해 가지고 인제 생각을 하면은 소형 평수로 중하급지로 확산 정책들이 저는 일어날 걸로 같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을 때입니다. 2017 년도 9월 6 일, 2020 년도 9월 16 일, 2018 년도 8월 28 일. 요때는 좀 잡았죠. 왜냐하면 9.13 대책이 바로 나왔으니까. 근데 2020년 6.19, 2017 년, 2020년 이렇게 지금 전국을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 놔 버렸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래서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이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고 집값은 잡지는 못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인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토지가 아직 국토부에서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1 차적으로 씌워 넣고 나중에 법 개정이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토제로 겹규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토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제는 아직까지 국회에 법이 계류 중입니다. 빠르면은 11월 중순, 늦으면은 이제 내년 1월 정도 국토부가 정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인제 겹 레이어를 쌓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입니다. "과연 토제로 집값을 잡았냐?" 이거죠. 못 잡았어요. 오히려 토제로 지정된 지역이 입지가 좋은 데인데 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요 집값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른 데입니다. 강남하고 서초 쪽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올 한 해로 본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집값이 심각하게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도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 평대가 이 가격 서울 아파트 5구 타입 10억, 강남은 20억 돌파. 지금 신기한 게 국평보다 5구 타입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데는. 이때 왜 그러냐? 입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건의 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지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는 내 돈이 안 되니까 평수를 줄여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평대 5구 타입이 10억, 강남은 20억을 돌파했다. 이게 평균 매매가를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강남구가 지금 9 평이 아닌 5구 타입이 20억이랍니다.
전년 대비해서 17% 올랐다. 많이 올랐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출 규제의 결과, 특정 지역의 규제를 한 결과는 가격들을 잡지는 못하고 가격을 더 자극을 시키는 부분이 생겼다. 광진하고 광동, 마포, 성동, 송파 같은 경우 뭐 한강벨트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10% 이상 상승을 다 했습니다. 마포는 한 15%, 송파도 한 15%, 강동 13%, 성동 13%, 광진 11%, 이렇게 한 해를 비교를 해 보면은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불안한 심리로 위축은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이 규제로 집값을 잡기는 되게 어렵다. 나중에 그 근본적인 얘기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크게 나올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인제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지방 선거가 부담이 되고 보유세 인상은 남겨둘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인제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게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거랑 공시가 현실화 방안, 이 두 개. 세율을 조정은 안 할 거니까 이미 조정이 좀 많이 돼 있어요. 높아요 지금도. 그리고 양도세는 중과세 유예랑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이 "장특공 이거 너무 심하다. 1 주택 비과세 혜택들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런 것들도 실거주 요건이나 장특공을 80 에서 뭐 60 이나 40 이나 이렇게 인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문에도 보시면은 뭐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인상은 쪼끔 조심스럽다."라고 인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세금에 예상되는 정치 셈법이 쪼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은 많이 걷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국가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이 많이 안 걷히면요, 국채의 비율들이 커지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거든요. 일단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집값이 지금 올랐고 그 오른 거에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면은 세율 조정을 안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니라 공시가를 건드려 버리면은 세율 조정을 안 해도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가 재정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세 인상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할 거냐? 저는 2026 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재산세는 다 냈고 지금 종부세만 남았죠, 종부세만. 그런데 이 보유세 인상 계획은요,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 왜냐?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거 인제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회수 못한 거는 국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세 달 전부터 보유세 인상 계획이 저는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제 나라 장터의 글인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수정 방향 검토 연구를 국토부에서 8월 20 일인가 22 일에 용역을 냈습니다, 나라 장터에.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이것들을 따갔습니다. 한 2억 5천 정도의 용역비를 해서. 그리고 요거의 마감일이 11 월입니다. 11 월. 11 월에 공시가 현실화 방안의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땄잖아요. 국토연구원은 어떤 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이 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 용역을 바탕과 명분을 삼아서 정책을 실행합니다. 특히 예민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도 공무원이었으니까 알죠. 저도 연구원에 있었거든요. 공무원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런 근거를 댑니다. 근데 지금 2026 년도 공시가 수정 용역을 맡겼고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2026 년에 반영을 할 겁니다. 여기 제안 요청서를 보면요, 새 정부의 국정 기조, 예, 세금을 올리는 기조죠. 공시지가에 대한 대국민의 인식, 이거는 전체 인식이 아니라 민주당 인식입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수용성, 무주택자, 1 주택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인식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26년 공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 예, 수정 방향이 2026 년에 적용할 겁니다. 2026 년에. 지금 제안 요청서에 국토부에서 낸 게 국토연구원에서 요런 부분들을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게 11 월에 마감되고 반영은 2026 년도에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제 공시가를 반영을 할 거냐. 인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래 인제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인제 11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에 정리를 하고 그때 같이 동시에 뭘 할 거냐면요. 11 월에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2026년 공시가를 선정을 할 겁니다. 언제 선정을 하냐? 1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공시를 할 겁니다. 1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냐?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를 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동네의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들을 산정을 해 가지고 4 월, 5 월에 결정을 합니다. 2025 년도 기준으로는 4월 30일 날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시지가가 이제 5월 달에 공시를 할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6월 1 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7 월, 9월 달, 12월 달에 재산세를 어떻게 낼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공시지가를 정상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 날 기산일이잖아요. 근데 6월 3일 이틀 뒤가 뭐냐? 지방선거입니다. 표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하되 그 단계에서 현실화에 대한 속도를 좀 높이는 거를 6월 3일 이전엔 쪼끔 세게 갈 수 있는 단계 요런 부분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인제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5월 8일 날은 양도세 중과유예가 있잖아요. 중과유예를 선거가 진짜 뭐 뒤집힐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은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양도세 중과유예는 없애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의 판세에 따라서 5월 8 일에 양도세 중과는 한 차례 유예를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공시지가에 대한 건 용역을 맡기고 2026 년도는 보유세를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고 보유세로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현실화 방향을 진행을 할 건데 현실화 방향의 단계는 이번에 보유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선거 이후의 단계의 센 단계들을 좀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가져 봅니다. 그래서 보유세의 기산일이 6월 1 일인데 6월 1일 이후에 선거가 마친 다음에 단계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조절을 그때 좀 더 세게 하지 않을까. 예 그거를 인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세를 올리기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 보유세는 이번 정부에서 저번 정부의 그 몰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부세 그다음 보유세가 되게 큰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거라고 보유세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이게 나올 거냐 세금에 대한 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는 언제 세금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 근데 알 수 있는 것은 2026 년은 속도 조절과 정치의 셈법이 더해진 직간접적 세금 부과는 불가피하다. 왜냐? 이미 2025 년도에 많이 뿌렸습니다,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기 가장 좋은 명분은 이런 자산 시장의 돈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불로소득으로 관념상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올 거다. 그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해들은 뭐냐? 직간접세들의 세금 부과가 단순하게 아파트, 집 뭐 요런 집 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준조세들이 있죠. 건보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대비하면서 2026 년도는 가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